지사랑 같은 날 피고인 신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되셨잖아요. 앞에 나오세요. 미안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혹시 심경 어떠십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잘못 인정하시다가 법정에서 계속 부인하셨는데 2심에서도 계속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이 됐는데 양 변호사님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일정 부분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지난 8월에 이제 무죄 선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일단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김지은 씨가 오늘 다시 이제 증인석에 서서 증인 신문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좀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결단은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실은 1심 재판부는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무슨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물론 그 1심에서 나온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2차 피해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비공개로 한다는 게 사실 1심에서 공개로 한다는 건 기자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김지은 씨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공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안희정 전 지사와의 여러 가지 만남 이후에 이제 김지은 씨가 했던 행동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 보령의 한 리조트에서 새벽에 김지은 씨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 김지은 씨와 관련된 그런 증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여성 단체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그걸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주거지가 어디냐 등등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인정신문과 이제 검찰 공소유지 낭독하고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모두 진술하는 여기까지만 딱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공개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4번 재판하고 2월 1일 날 선고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아마 저 기조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현이 아까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에 그 주변 집회하러 시위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대책위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네네. 사실 이제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1심 같은 경우에서는 그 1심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과연 논의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과연 했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항소심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다루어 달라는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하라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력형 성폭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증거로만 따져보면 그냥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증거로만 보면? 증거로만 보면. 엄격한 증거만 따진다고 보면. 그래, 왜냐하면 일단은 1심 판결에서 유력의 관계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런 10번에 걸쳐서 유력한 간음, 강제추행, 그냥 추행 이런 걸 당하고도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보면 피해자로서 어떤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안희정 지사에게 호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도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증인이랄지 증거를 굉장히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채택이 됐는데 항소심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지금 대법원 판결 통해서 지난번 교원 소청 심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나왔죠.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왜 저렇게 평상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오히려 전 지사한테
뭐 호감적인 표현을 보였느냐. 그거 자체는 성폭행에 당한 피해자는 만약에 문제를 제기고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자기에게 올 보복, 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안 당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 기준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행동을 판단할 게 아니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그러한 심정을 이해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안전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신빙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유죄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요. 김경수 지사도 법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치적 동지셨는데 오늘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제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 지사랑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셨잖아요. 실명 어떠신가요? 미안합니다. 혹시 이번에 참 징희경인데 광역단체장 이제 좀 있으면 이재명 지사도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와야 되고요. 벌써 3명째 전직 현직 지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전부 다 제 코가 석자죠. 예. 김경수 지사도 어쨌거나 친문의 핵심 정치적인 인물로 경남도지사로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좀 날개를 달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저 드루킹 재판이라는 저 큰 언덕을 또 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으로서도 중요한 그런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와 같은 날 재판을 하든 어떻든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못 되는 거고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아주 차기가 유력시되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는데 지금 뭐 정치적인 재기 자체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저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 3위를 했지만 앞으로 재판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여권 내의 권력 지형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을 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많은 변화들이 정치권에 일어날 것이다. 특히 여권 내의 움직임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좀 아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